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교수 6,094명을 구성된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가 3월 18일에 발표한 문재인 정권에 더 이상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는 100가지 이유 가운데서도 특히 경제 분야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15 총선에서 현명한 유권자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분야 성과입니다. 첫째는 포용적 성장 대신에 소득주도 성장, 이른바 소주성, 이른바 임금주도 성장이란 극단적이고 실험적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실업률을 급등시켰습니다. 특히 30대 40대의 정규직 노동시장을 붕괴시켰습니다. 내수 감소를 시켰습니다. 수출 부진, 그리고 경제 성장률 급속 하락, 투자 부진, 소득 격차 증가의 악순환을 초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정부가 경제적으로 국민들에게 선물한 가장 악한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소득주도 성장이 달성될 것을 공언했지만 2019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2.0%였습니다. 전 세계의 평균 경제 성장률인 3%에도 못 미치는 형편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소비와 수출이 모두 둔화되어서 2% 성장분 가운데 정부 기여분이 1.5%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세금을 밀어 넣어 가지고 만든 성장률이 1.5%고 민간 부분 기여도는 0.5%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세금 주도 성장을 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고 세금으로 때우는 성장 정책을 해온 것입니다. 세 번째,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전반적으로 일자리 감소라는 악순환 효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임금 수준이 높은 제조업과 금융업 등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했고 비정규직이 크게 급증했습니다. 반면에 정부 재정으로 만든 단기 일자리, 단기 아르바이트만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을 크게 악화시켰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급등의 부담이 컸기 때문에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1인 사업 자영업자가 16만 명 이상 증가했고 직원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18만 명 감소했습니다. 자영업 폐업률이 무려 89%에 달했습니다. 선한 의도를 갖고 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너무 많은 폐해를 끼친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입니다. 넷째, 고용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유럽 등과 달리 민간이 의료와 교육의 상당 부분을 제공하고 정부는 가격 통제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 고용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채용을 억지로 늘려서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정부는 작은 정부로 가는데 대한민국만 큰 정부로 가는 겁니다. 세상을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 국민의 삶이 고단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엉터리 정책을 쓰니까. 다섯째입니다.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서 자영업을 파탄시키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급감시키고 중소 중견기업의 경영난을 초래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심화시켰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근로자의 맹목적 소득 증가는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로 바뀐 것에 불과할 정도로 정책 효과가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경제 생태계를 난장판으로 만든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들입니다. 아마추어들이 해도 이렇게 엉망으로 나라를 망칠 수가 없을 겁니다. 정통 경제학자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정신 나간 정책을 쓴 겁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통하여
국민의 일할 자유를 박탈해버렸습니다. 근무시간 축소는 노동 투입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근로수당, 특히 저소득층의 근로소득과 국내 총생산의 감소만 초래했을 뿐이고 일자리 창출이나 삶의 질 향상에는 전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불황이 심해지는 상태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가지고 나라 전체에 노동이 투입되는 양을 줄여버렸으니까 결국 성장률을 더 떨리는 것이죠. 나라를 망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정책이 불황기에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주 52시간 근무제 같은 겁니다. 완전히 정신 나간 정책을 쓴 겁니다. 정통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정책을 쓴 겁니다. 그리고 이 무식한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것이죠. 삶이 얼마나 고단해지겠습니까? 7번째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볼 수 없는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지출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2017년도에 36%였습니다. 2019년도에 37.1%입니다. 올해 40%를 훨씬 넘었습니다. 국채 발행의 급격한 증가는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겁니다. 세상에 돈이 공짜가 없습니다. 지금 써제끼면 그 써제끼는 것을 아이들 세대에 고스란히 부담을 떠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 가운데 부모님들 계시죠? 아버지가 빚을 진 것을 어느 자식에게 그것을 넘기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정신 나간 부모고 악한 부모죠. 세상의 부모들 가운데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자기가 빚을 떠안겨 자기가 빚을 뜨고 자기 당대 해결하려고 하지 아이들 세대에 자기가 쓴 것을 다 비용 청구서를 넘기는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느 부모가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버지 세대가 쓴 비용 청구서를 아들 세대와 손자 세대에게 떠넘기는 그런 아주 못된 짓들을 문재인 정부가 주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풀어 제끼는 100만 원씩 주는 것이 그냥 현금이 있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국채 발행을 해가 조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권리로 아이들 세대하고 손자 세대와 함께 100만 원 내가 쓴 것을 너가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8번째입니다. 4대강의 일부 녹조 현상을 빌미로 4대강 보호 파괴를 시도했고 대기오염을 핑계 삼아서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현대제철소의 고로 조업 정지를 시도했습니다. 현 정권의 환경정책 방향은 과거의 봄 가뭄과 여름 홍수 상황으로 회귀하자는 것입니다. 국내 산업을 희생시켜서 중국 기업에 유리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셈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해가지고 누가 가장 덕을 봤습니까? 태양광 패널 파는 중국 업체들이 가장 떼노돈을 번 거죠. 9번째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작게다면서 거래세와 보유세를 인상 등 18번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보유세 인상은 징벌적 과세라고 할 정도로 은퇴자들은 도저히 갚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세금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 결과 조세 수입만 증가했을 뿐이고 주요 목표였던 강남 4구의 주택가격은 오히려 폭등했고 풍선 효과로 인해 가지고 전국의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은 아예 불가능해지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5%에 불과한 기종노조가 생산성 향상을 훨씬 웃도는 임금 인상, 일자리 보장, 고용 세습 등을 요구하고 고용주를 장기간 강금 폭행해도 이를 방관하거나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기업 정서를 확산시키고 투자 의욕을 감축시키고 생산성 저하와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간 생활이 좀 나아졌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3년간 정말 한국 경제는 경제적으로 크게 망가졌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렵다. 다 거짓말입니다. 이미 한국은 1월 달에 2017년, 2018년, 2019년 거치면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대로, 자영업은 자영업대로 완전히 망가진 상태입니다. 거기에 2월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19의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대다수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뭐 일본 부자는 살림이 나아졌겠죠. 사업기관은 처절할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이런 정책을 변경 없이 수정 없이 보완 작업 없이 앞으로 2년 동안 계속하겠다고 천명하는 것이죠. 앞으로 당신들이 해온 것을 계속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여당에 표를 주면 됩니다. 4.15 총선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만 한 분 한 분이 정말 현명하게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한국은 정말 깡통 찰 걸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